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윤서야, 2교시는 몇 페이지부터 시작할 거냐면 페이지 94페이지부터 시작할 거야. 나는 지금부터 94페이지 내용을 설명할 거야. 근데 선생님 이 영상을 또 듣기 전에 잠깐 너는 스탑을 하고 94페이지, 95페이지를 한 번쯤 읽어보고 이 영상을 들어. 그래야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잠깐 스탑하고 읽어본 다음에 영상을 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할게.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물 말고 얘들아, 한마디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물질들 얘기하는 거야. 잘 알다시피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은 살덩어리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기본이 살덩어리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효소, 그 다음에 호르몬, 항체, 이런 애들이 웬만하면 다 단백질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는 물 빼면 그 다음에 1순위가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핵산은 유전 정보 저장하는 소위 말하는 DNA 계열 있지. 그걸 핵산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연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연료. 탄수화물 우리 몸의 연료. 지질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에 저장된 연료. 그 중에 탄수화물과 지질의 차이는 뭐냐면 탄수화물은 즉시 써먹는 연료. 지질은 저장하는 연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여기는 남학생들이랑 보경이 여학생인데 다이어트, 아무래도 남자애들은 다이어트에 별로 관심 없지만 여학생들은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애들 있잖아. 그지? 다이어트 얘기하지. 친구들끼리 안 하냐? 뭐 할 수도 있잖아.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왜 그러냐? 우리 몸의 시스템이 어떠냐면 간단히 말해서 다이어트라는 게 뭐냐? 살 빼는 거잖니. 그러면은 살 뺀다는 게 특히 멀쩡한 근육을 뺀다 보다는 이왕이면 살 뺀다 하면 보통 지방질, 선생님도 이제 배가 좀 나왔지만 우리가 흔히 살 뺀다 그러면 멀쩡한 근육을 뺀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방질을 뺀다 정도가 그래야 사람이 보기 좋아지는 거예요. 다이어트 왜? 단순히 몸무게 줄이려고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보기 좋아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게 목적이잖니. 그래서 좀 퉁퉁한 사람이 근육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헬스에서 만드는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좀 둥둥하면 지방질이 많다는 뜻이지. 그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어트라 하면 그 지방질을 빼겠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럼 지방질이 어떻게 빠지냐면은 우선 탄수화물, 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우선적으로 써.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 급한 대로 닳잖아. 그게 뭐냐면 당장 오늘 먹는 매끼 먹는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우선 제일 먼저 쓰여. 그리고 거기서 이제 쓰인 탄수화물 중에 남잖아. 남으면 이제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대로 저장되고 이런 거야. 그 글리코젠 그거 배웠잖아. 중3 때 배웠어, 안 배웠어? 그래서 포도당이야, 포도당.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 인슐린 나와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며칠 막 밥을 안 먹고 굶어. 그러면 뭐냐? 그 저장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서 포도당으로 바꿔서 써먹고 이러잖아. 그 과정에서 내가 밥을 안 먹으면은 내 몸에 있는 우선적인 탄수화물이 포도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선적인 탄수화물이 쓰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굶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저장되어 있는 지방질을 끄집어내서 쓴다고. 그때부터가 흔히 말하는 살 빠지는 거야.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살을 빼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돼. 아니면 밥을 다 먹으면서 나는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러면 운동을 겁나 많이 해야 돼. 운동을 2배, 3배 해야 돼. 밥 먹으면서 다이어트. 사실 밥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지. 현실적으로. 그치?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운동을 남들보다 2배, 3배 할 애들은 있잖아. 애초에 처음부터 살이 안 쪄. 딩팅한 애들은 솔직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특히 여러분 때는 그냥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면 퉁퉁한 애들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른 돼서 살찌고 한 사람은 냉정히 말해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야. 얘들아, 니네 주변에서 혹시라도 뚱뚱한 애들 중에 야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친구들 있을지 몰라.
만약에 진짜 물만 먹어 살찌잖아. 그 노벨상감이야. 노벨 의학상 받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친구 중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그러면은 당장 노벨 의학상으로 등록하라 그래. 노벨상 나오니까. 왜냐면 물은 영양분이 아닌데 물 먹어서 살을 찐다면은 이거는 노벨상이 되니까. 살찌는 애들은 잘 보면 그냥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야. 바짝 마른 애들 있지. 친구들 중에는 또 여기는 니들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몸매잖아. 근데 바짝 마른 애들 있어. 잘 보면 안 먹어서 말려. 원래 골격이 작은 애들 있지만 그 와중에 마른 애들은 그냥 안 먹어. 뭐 먹자고 하면 밥도 먹자고 하면 막 반고기 먹다 말고 그런 애들이 말려. 또 뚱뚱한 애들 있지? 보면 잘 먹어. 밥 2공기씩 3공기씩 먹어. 밥을 안 먹는데 살이 찔 수는 없어.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말이 안 되지. 응? 그 어떤 애들이 나는 밥도 별로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찌나. 혹시 뚱뚱한 애들 중에 그런 말 하나 있으면 간식을 밥 10배로 먹어. 그러면은 잘 지켜봐. 다시 얘기하지만 혹시나 주변 친구들 중에 뚱뚱한데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그러면 야 우리 빨리 저기 한국과학기술원에 저기 노벨상 받으러 가자 하고 손 붙잡고 가. 노벨상 나오니까. 그 친구가 진짜로 물만 먹었는데 나날이 살이 쪄가잖아. 그럼 무조건 노벨상이야. 100%. 노벨상 상금 10억이야. 승민아 혹시 네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으면 데리고 가. 그럴 수 없지 당연히. 어쨌든 그래.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질, 우리 몸에 흔히 말하는 영양소 얘기를 한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주된 성분인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부터 배울 거야. 단백질에 대해서. 그러면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 니네 중학교 때 소화를 배울 때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3대 영양소라고 있잖아. 탄수화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소화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탄수화물을 소화해서 아밀레이스부터 해서 막 쪼개. 그럼 탄수화물이 뭐로 끝나? 최종적으로 쪼개면 그렇지 포도당으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포도당을 우리 소장에서 흡수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어. 그러면 승민아 단백질을 쪼개면 어디까지 쪼개져? 마지막 단백질의 제일 작은 애 이름이 뭐야? 그게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서 아미노산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거야. 단백질 쪼개면 그 쪼개의 끝부분이 아미노산이라고. 그리고 지방을 쪼개면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게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소화와 뭐 순환 뭐 나오잖아. 거기 나왔던 얘기야.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여기를 보겠다 이거야. 그러면 단백질을 쪼갰더니 아미노산이 되잖아. 그럼 거꾸로 아미노산을 뭉치면 단백질이 된다고. 여기 나오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 몸의 단백질, 쉽게 말하면 살덩어리, 우리 몸의 뭐 어떤 효소, 뭐 이런 우리 몸의 대부분의 구성물질이 거의 다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 그런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 아미노산이 약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어. 분자식이 달라. 그러니까 분자식이 다른 다 아미노산 계열인데 분자식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우리 몸에 약 20여 종류, 20종류가 있어. 20종류가. 그래서 아미노산은 기본이 어떻게 생겼냐? 요거 중요해. 여기 봐봐. 아미노산의 분자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하나 연결돼 있어. 밑으로. 그리고 위에 R이라고 해서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 랜덤이야. 랜덤. 얘는 랜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이놈 저놈 붙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그래서 R이라고 써놓은 거야. R이라는 물질이 아니고 랜덤에서 나온 말이야. 랜덤이 뭔 소리인지는 알지. 그러고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얘가 또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OH가 있어. 분자 구조를 보면.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얘가 질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또 수소가 있고 기본적으로 아미노산 분자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아까 아미노산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에 예를 들면 어떤 원소가 여기에 수소가 올 수도 있고 산소가 올 수도 있고 누가 올 수도 있고 누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그 나머지는 요만큼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은 어디가 달라? 이 부분이 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종류가 있는 거야. 이게 그 소리야. 그 중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를 뭐라고 하면 NH2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는 얘들아 COOH인데 참고로 얘를 CO2H 산소가 두 개잖아.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얘랑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C 하나, O 하나, 그 다음에 OH 하나 이런 취지로 COOH 굳이 여기다 괄호를 치진 않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아미노기라고 불러. 여기서 기가 뭐냐면은 성질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아미노 성질을 가진 물질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카복실기라고 불러. 카복실적인 성질을 가진 물질 이런데 카복실이 뭐 하는 건지는 나중에 화학이나 생명공학을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면 그때 나오고 지금은 그냥 이름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얘는 가운데 탄소를 기준으로 밑에 수소 있고 아미노기, 카복실기 그 다음에 이 랜덤을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곁사슬이라고 불러. 자, 이거 한번 좀 봐봐. 이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는 있어. 그 처음에 보면 니네 입장에서 되게 복잡하잖아. 그래서 외우는 방법 가운데 탄소 순서 그 다음에 랜덤 그 다음에 왼쪽에 아미노기 오른쪽에 카복실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봐. 당장 안 해도 좋아. 응? 당장 안 해도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고등학교 언제 올해 이제 한 4월쯤에 중간고사를 볼 거 아니야. 중간고사 볼 때는 외워야 돼. 안타깝지만 참고해서 알고는 있으라고. 됐지 여기까지? 응?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 모형이야. 그러면 1번 아미노산부터 대략 그러니까 굳이 넘버를 붙이자면 1번 아미노산부터 20번까지 아미노산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약 20종류의 아미노산인데 걔들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저 R이라고 붙어있는 곁사슬 자리에 어떤 물질이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아미노산 쉽게 말하면 우리 살덩어리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기본 종류는 대충 한 20종류가 있어. 그 정도 참고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아미노산 한 개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할 거란 말이야. 어떻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더 큰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렇게 덩어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단백질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간단히 말해서 야,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미노산 뭉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미노산이 뭉치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뭉치냐? 일단 곁사슬은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곁사슬은 의미가 없고 아미노산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카복실기랑 또 다른 아미노산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은 자 얘가 또 다른 아미노산이야. 이거 어차피 똑같은 장면이니까 안 그리는 거야. 얘의 아미노기 그러니까 얘의 한쪽 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부분과 한 아미노산의 카복실기 부분이 만나. 로테이션으로. 그러면 얘는 이쪽에 또 카복실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아미노산이랑 또 만나려면 얘는 이쪽에 이렇게 둘이 만난다고. 그럼 또 카복실기가 있으면은 또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랑 만나고 이렇게 퐁당퐁당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지?
결합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한 가지 샘플을 알아볼게요. 여기 얘네 둘이 만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얘랑이 빠져나와. 결합할 때 툭 떨어져 나가. 그럼 얘랑 빠지고 결국에 남는 애 누구냐면 얘랑 요렇게가 남고 얘랑 툭 빠져나와. 그래서 얘랑이 빠져나와. 야, 이거 둘이 빠져나와서 결합하면 뭐 돼? 분자가 뭐예요? 그치, H2O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결합할 때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져. 툭 떨어져 나오면 얘네 둘이 물 만들어져. 그래서 아미노산 결합할 때 물 생겨. 응? 그래서 이 결합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물 분자가 하나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교재 94페이지 제일 밑에 얘기가 그 소리야. 이게 그 소리야. 펩타이드 결합에서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와. 내용이 좀 어려워. 여기는 얘들아 쉬운 내용 아니야. 그러면 니네 입장에서 좀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하나 만들어져. 일단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자 이거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는 저 결합 이름은 펩타이드 결합이야. 펩타이드 결합에 별표 좀 쳐놔. 이건 중요한 단어니까. 펩타이드 결합은 중요한 단어야. 그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그러면 실제로 단백질을 만들려면 꼴랑 아미노산 한 개 꼴랑 만나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느냐? 아니지. 아미노산이 수십,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만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 살덩어리들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야. 우리 근육 만들고 이러는 거야. 쟤네들이 한두 개씩 만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저런 펩타이드 결합이 나 봐봐. 펩타이드 결합이 옆으로 쭉 반복돼서 연결된다고. 걔를 뭐라고 부르냐?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 그 영어로 폴리라는 말이 붙으면 얘들아,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있고 영어로 폴리, 이게 접두사야. 여러 개 이런 의미를 가져. 그럼 폴리펩타이드 하면은 직역하면 무슨 뜻이야?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반복되는 상황을 영어로 접두사 폴리를 붙여. 그럼 폴리펩타이드는 뭐냐면 펩타이드 결합 여러 개. 야, 펩타이드 결합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으로 아미노산이 2개는 있어야 돼. 그래야 결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자, 만약에 아미노산이 3개야.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요? 2개지. 왜냐면 봐봐. 이게 아미노산이야. 이게 아미노산이야. 그럼 아미노산 2개지. 그럼 둘이 연결되면 요게 요 장면이야. 그럼 아미노산이 2개면 펩타이드 결합 개수가 몇 개야? 1개잖아.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3개야. 그러면 여기다 잠깐만. 아미노산이 3개야. 그러면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된다고. 그럼 펩타이드 결합 몇 개야? 2개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만들어져. 그럼 폴리펩타이드고, 폴리펩타이드는 어떻게 되면 실처럼 옆으로 선처럼 돼 있어. 옆으로 쭉 연결된 거야. 폴리펩타이드는 그러니까 하나의 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라인이야, 라인. 폴리펩타이드는 하나의 라인이야.
근데 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지? 이 녀석들이 이제 뭉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입체 구조라고 불러. 그래서 얘네들이 뭉쳐서 유치한 말로 하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사각형을 만들 수 있고 구를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정사면체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니? 그게 최종적인 단백질이 결정돼. 그렇게 폴리펩타이드가 최종적으로 3D 입체 구조를 만드는 거를 입체 구조라고 불러. 그렇게 해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면 소위 말하는 최종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야, 순대 먹어봤지? 순대 먹어봤지? 순대 먹으면 순대도 있지만 내장도 먹어봤지? 간 먹어봤어 안 먹어서? 허파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허파는 안 먹어? 허파는 맛이 없냐 너는 먹어보니까? 그 물렁물렁한 게 맛이 없어? 간은 먹을만해? 뭐 거기 보면 무슨 내장도 있고 뭐 염통도 있고. 승미 먹어봤지? 유석이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다 먹어봤지? 근데 얘들아 먹어보면 간은 좀 퍽퍽하잖아, 그치? 맞지? 근데 허파는 좀 물컹물컹해. 너 그 물컹물컹한 느낌이 싫은 거야? 허파는 되게 말랑말랑하잖아. 간은 좀 약간 퍽퍽한 느낌이 있고. 반대로 나는 허파가 좋아. 난 간 먹으면 퍽퍽해서 물 먹혀. 음료수 먹어야 돼. 너무 퍽퍽해. 그치? 간은 좀 퍽퍽하지 않냐? 어떠냐? 넌 간도 좋고 허파도 좋아? 넌 어떤 게 더 좋아? 둘 다 좋아? 승민이 뭐가 좋아? 저도 다 먹었어요. 다 먹어? 응. 야, 우리 좀 뭔가 적인디? 응. 하여튼 그래. 그럼 거기 보면 막 귀때기도 있어. 그 부속물 중에 순대 주면 거기 귀때기도 있고 흔히 말하는 염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얘들아, 염통이 심장이야. 돼지 염통하면 돼지 심장 삶아가지고 주는 거야. 근데 돼지 심장 먹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염통은 근육이야. 완전 고기 같아. 근데 거기 나온 허파, 간, 염통, 무슨 오소리감투, 귀때기 뭐 있잖아. 그러니까 내장 기준, 순대 말고 내장 기준으로 다 단백질이야, 걔들이.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코기도 당연히 단백질이지. 볼 것도 없지. 근데 허파랑 간하고 무슨 염통이랑 무슨 오소리감투랑 재질이 다 다르잖아. 그럼 뭐냐?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면 허파는 말랑말랑하고 간은 삶아주면 좀 딱딱해지고 막 이러잖아. 분자 구조가 다른 거야. 그게 뭐냐? 입체 구조. 그렇게 우리 몸도 그렇잖아. 야, 근육도 단백질이야. 근데 얘들아, 머리카락도 단백질이다. 근데 근육과 머리카락을 얼핏 보면 비슷한 구조가 전혀 아닐 것 같잖아. 얘들아, 니네 머리카락 태우면 고기 타는 냄새나. 캠프파이어 같은 데 갔다가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딴짓하다가 머리 샥 탄단 말이야. 그러면 고기 타는 냄새나. 머리카락 태우면. 궁금하면 이따 집에 가서 한 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스렌지에다 살짝 올려놔봐. 고기 타는 냄새나. 이게 단백질이야, 이것도. 전혀, 왜냐면 얘랑 우리 몸의 살덩어리랑 전혀 연관 매치가 안 되잖아. 근데 이것도 단백질이라니까. 그러면은 머리카락의 구조랑 당연히 근육의 구조랑 같겠냐 다르겠냐? 구조가 다르지. 그러니까 같은 단백질이긴 한데 원소는 똑같은 비슷한 아미노산이지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건축 구조가 다르단 말이야. 응? 그걸 입체 구조라고 부른다고. 폴리펩타이드 만드는 데까지 똑같은데 그게 어떤 모양의 입체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최종 분자식이 결정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얘가 좀 어려운 거 배웠어. 얘들아, 95페이지 선생님이 기본적인 설명을 했거든. 한 번만 다시 읽어봐.
그래서 거기 보면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백질 모양, 그 다음에 뭐 피부를 이루는 단백질 모양 이런 게 최종적으로 입체 구조에 결정되고 우리 몸에 웬만하면 우리 몸을 이루는 애들은 웬만하면 다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 보이잖아. 이해됐지 얘들아? 거기 읽어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기본적으로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펩타이드 결합을 이룬다. 응?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선으로 쭉 연결된 거는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최종 단백질의 최종적인 종류 너는 가서 머리카락 될 거냐 너는 아니면 근육 될 거냐는 어떻게 결정된다? 입체 구조에 의해서 단백질의 최종적인 종류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제일 밑에 뭐 단백질의 기능 우리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야. 머리카락, 근육, 적혈구, 뼈도 단백질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뼈는 이제 단백질로만 되는 거 아니고 뼈에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산과 칼슘 뭐 이런 애도 뼈를 만드는 데 주된 원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단백질 역시 뼈를 만드는 데 단백질도 쓰인다 이거야. 그 다음에 수정체는 눈 얘기하는 거지 눈. 그 다음에 효소는 뭐야? 너네 소화효소 배웠잖아. 아밀레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지. 걔네들도 단백질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인슐린 배웠잖아. 인슐린과 우리 글루카곤 배웠잖아. 그래서 포도당의 농도 조절하는 거. 이거 중3 때 나오잖아. 이게 항상성 막 이거 할 때 나오잖아. 4단원인가? 하여튼 거기 나오잖아. 하여튼 단백질이 하여튼 우리 몸에 대부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주된 성분이 단백질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거 펩타이드 결합 그 다음에 아까 지웠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아미노산 한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벼사슬 그 다음에 아미노기 카복실기 이런 개념 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봐. 다음 페이지 보면 96페이지 볼게요. 야 96페이지는 지금부터 윤서야 잠깐 풀을 거야. 그럼 요 96페이지 푸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겠지.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해서 여기서 동영상을 잠깐 끊을 테니까 2교시는 선생님은 여기서 끊을 테니까 너는 그럼 3교시가 조금 길을 거야 평소보다. 그러면 96페이지 풀고 채점한 후에 오른쪽 97페이지를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동영상 여기서 끊을 테니까 윤서 너는 96페이지 지금 풀고 채점하고 이제 3교시 영상을 보면 돼. 지금부터 우리는 96페이지 문제 풀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끊는 거야. 왜냐면 문제 푸는 거는 뭐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2교시가 지금이 끝이야.